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주 주제는 프래그먼트입니다. 자, 프래그먼트가 무엇인지, 그리고 프래그먼트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강의 슬라이드는 이 안드로이드 개발자 사이트에서 프래그먼트와 내비게이션 두 가지 주제를 기반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학습 목표입니다. 먼저 프래그먼트가 무엇인지, 프래그먼트의 용도를 설명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프래그먼트와 뷰 모델을 결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뷰 모델과 라이브 데이터가 등장해서 좀 어렵다고 느꼈을 수 있는데요. 자, 그 뷰 모델을 이번에도 또 사용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뷰 모델을 지난주 액티비티에서 썼을 때보다 훨씬 더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내비게이션 그래프를 이용해서 프래그먼트 간의 화면 전환을 만들 수 있다. 자, 이렇게 크게 세 가지 학습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 자료에서 사용한 예제 코드는 이 주소에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자, 프래그먼트가 무엇인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래그먼트라는 것은 재사용 가능한 사용자 UI 모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프래그먼트를 우리말로 굳이 번역하자면 조각 같은, 이렇게 파편화되어 있는 그런 조각 같은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재사용 가능하다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프래그먼트를 하나 정의를 해 놓으면, 예를 들어 클래스 같은 거로, 물론 클래스랑 이제 레이아웃으로 같이 이용을 해서 정의를 할 텐데요. 그런 걸 정의를 해 놓고 이것들을, 이런 프래그먼트들을 한 액티비티에 이렇게 두 개를 뭐 동시에 보여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한 번에 하나씩 보여주면서 이렇게 화면 전환을 할 수도 있고요. 이거를 또 다른 액티비티, 이게 A 액티비티라면 또 다른 B 액티비티에서 요 빨간색 요 네모 프래그먼트를 이 B에서도 또 다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의 코드로 여기에서도 쓰고 여기서도 쓸 수 있다. 그런 걸 의미를 합니다. 프래그먼트가 등장하기 전에는 무조건 화면 UI는 액티비티로만 만들고, 화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뭐 액티비티들끼리 화면 전환을 하든지 아니면 뭐 레이아웃을 바꾸든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요. 프래그먼트가 등장하면서부터는 화면의 구성을 프래그먼트 단위로 만들고 그 프래그먼트들을 이용해서 화면을 보여주고 화면 전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래그먼트는 독자적으로 레이아웃을 위젯들을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입력 처리 등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코드들을 프래그먼트에 다 넣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하지만 프래그먼트만 독립적으로 화면에다 나타낼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액티비티 안에 또는 다른 프래그먼트 내에 이 프래그먼트를 넣어야지 화면에 표시를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보통은 액티비티 안에 우리가 프래그먼트가 들어갈 위치를 만들어주고 거기에 프래그먼트를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프래그먼트는 보통 원래 처음 등장한 이유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과 같이 화면 크기에 따라서 우리가 UI를 달리 구성을 한다. 이 오른쪽 이 그림을 예로 보자면 큰 화면에서는 이렇게 생긴 프래그먼트를 이용을 하고, 그다음에 작은 화면에서는 이렇게 생긴 프래그먼트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UI를 구성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녹색의 경우에는 큰 화면과 작은 화면에 대해서 같은 프래그먼트를 같이 사용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만들면 이 목록 보여주는 프래그먼트는 코드를 하나만 만들어서 큰 화면에서도 쓰고 작은 화면에서도 쓸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용도로는 내비게이션에 따라서
우리가 화면 전환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그때 액티비티가 아니라 우리가 프래그먼트를 교체함으로써 가볍게 화면 전환을 할 수 있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래그먼트는 UI를 만들 때 이제는 필수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프래그먼트를 우리가 어떻게 만드느냐? 프래그먼트를 쓰기 위해서는 우리가 코틀린에서 모듈의 빌드 그레이드에 안드로이드 X 프래그먼트, 프래그먼트 KTX, 프래그먼트 버전이고요. 요거를 요 라이브러리를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이 라이브러리를 추가를 하면 sync now를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아직도 실습할 때 보면 이걸 깜빡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까먹지 말고 꼭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 이제 프래그먼트 클래스를 만들고 레이아웃을 만들면 됩니다. 레이아웃은 우리가 액티비티에서 하던 방식과 똑같이 레이아웃을 리소스 레이아웃을 생성을 하면 됩니다. new에서 리소스 레이아웃을 만들어주면 되겠고요. 자, 그렇게 레이아웃을 만든 다음에 프래그먼트 클래스를 만들어줍니다. 자, 이 프래그먼트 클래스는 우리가 별도 파일을 만들어서 거기다 넣어줘도 되고요. 아니면 코틀린은 우리가 하나의 파일에 여러 개의 퍼블릭 클래스를 만드는 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존 액티비티 그 코틀린 파일에다가 넣어도 됩니다. 자, 중요한 거는 안드로이드 X 프래그먼트 앱 프래그먼트를 임포트 한다라는 거고요. 물론 이거는 자동으로 임포트가 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반드시 Jetpack, 즉 안드로이드 X의 프래그먼트를 임포트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만들려고 하는 프래그먼트의 클래스 이름, 이건 여러분들이 임의로 정하면 되겠고요. 프래그먼트를 상속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프래그먼트의 그 생성자 인자로 우리가 레이아웃 아이디를 이렇게 바로 주게 되면은 우리가 더 이상 다른 코드를 추가하지 않아도 이 example 프래그먼트는 이 r layout example 프래그먼트, 즉 이제 리소스 파일 이름이 이제 example 프래그먼트가 되겠죠. 그 레이아웃을 이용을 해서 프래그먼트를 만드는 그런 코드가 클래스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다 우리가 더 추가하지 않아도 그냥 프래그먼트 자체를 화면에 보여주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됩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여기다가 프래그먼트에 입력 처리 같은 걸 하려면 액티비티에서도 했듯이 이제 여기다가 onCreate 프래그먼트 onCreate는 아니고요. onCreate view라든지 아니면 on view created 이런 데서 우리가 그런 처리하는 코드들을 추가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만 코드를 작성을 하면 프래그먼트를 화면에다 표시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프래그먼트 클래스, 그 다음에 프래그먼트 레이아웃 만드는 건 따로 우리가 보여주지 않았지만 여러분들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어쨌든 이렇게 프래그먼트를 정의를 한 다음에요. 자, 프래그먼트를 이제 액티비티에다 넣는 건데요. 넣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적으로 레이아웃에다가 집어넣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들어갈 위치만 만들어 놓고 액티비티 코드에서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먼저 레이아웃에 액티비티의 레이아웃에 정적으로 넣는 방법을 먼저 볼 텐데요. 자, 요거는 이거 이제 액티비티의 레이아웃입니다. 이 액티비티의 레이아웃에 우리가 안드로이드 X의 프래그먼트 컨테이너 뷰라고 하는 타입의 이런 태그에 컨테이너 위젯을 하나 만들어 놓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아이디도 부여를 하고요. 사실 정적으로만 넣겠다라고 하면 사실 아이디는 필요는 없는데요. 이건 나중에 코드에서 교체하기 위해서 또 코드에서 정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아이디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 여기 name에다가 come example fragment test example fragment. 자, 우리가 방금 앞에서 만든 바로 그 클래스를 지칭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크기, 그 다음에 이제 constraint 지정해 준 건데, 이거는 이제 화면에 꽉 차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액티비티의 레이아웃에 우리가 프래그먼트 컨테이너를 꽉 차도록 이렇게 만들어 준 겁니다. 자, 이렇게만 해주고 우리가 실행을 하게 되면 여기에 프래그먼트가 이제 액티비티 전체에 프래그먼트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동적으로 교체하는 방법을 볼 텐데요. 자, 동적으로 교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프래그먼트 매니저와 프래그먼트 트랜잭션을 이용을 합니다. 자, 프래그먼트를 동적으로 넣거나 교체하기 위해서는 프래그먼트 매니저라는 걸 이용해서 하게 되는 거고요. 그때 우리가 어떤 프래그먼트로 넣을 건지 아니면 교체할 건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트랜잭션을 만들어서 매니저에게 넣어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간단하게 어떤 버튼이 눌렸을 때, 자, 프래그먼트 매니저, 여기서 서포트 프래그먼트 매니저라고 하는 게 바로 액티비티에서 쓸 수 있는 속성인데요. 바로 프래그먼트 매니저를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 서포트라고 붙어 있는데요. 이거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게 그냥 프래그먼트 매니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서포트 프래그먼트 매니저가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그 액티비티를 만들 때 앱 컴패트 액티비티를 상속을 하듯이 jetpack, 즉 안드로이드 X에 있는 액티비티고 안드로이드 X에 있는 프래그먼트 매니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 버전들을 지원하거나 그러니까 예전 버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jetpack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새로운 기능들을 우리가 안드로이드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jetpack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새로운 기능들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jetpack 라이브러리를 쓰려면은 그냥 프래그먼트 매니저가 아니라 서포트 프래그먼트 매니저를 씁니다. 우리가 처음에 빌드 그레이드에다가 라이브러리 추가할 때도 안드로이드 X 뭐뭐를 넣었잖아요. 이게 jetpack에 있는 프래그먼트를 쓰겠다라고 한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서포트 프래그먼트 매니저를 반드시 써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트랜잭션을 만들어 줍니다. 여기 트랜잭션을 만드는 건데요. 자, 그 커밋 이 트랜잭션을 만든 다음에 최종적으로 커밋을 우리가 해주게 됩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도 우리가 트랜잭션을 최종적으로 커밋하듯이 프래그먼트 트랜잭션을 만들어서 커밋을 불러주는데요. 이 람다를 이용해서 프래그먼트를 만들어주고 트랜잭션을 만들고 그걸 커밋에다가 넣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트랜잭션 만들 때 리오더링 얼라우드를 true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replace 또는 add를 하게 되는데요. replace는 요 위치에 있는 아까 우리 id 봤었죠? 이 위치에 다른 프래그먼트 클래스로 교체하겠다라는 게 replace고요. add는 그냥 추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위에 겹쳐서 추가가 됩니다. replace는 바뀌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투명색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프래그먼트의 배경색을 투명으로 그냥 아무것도 색칠을 안 해놓으면 두 개가 겹쳐서 보이게 됩니다. 겹쳐서 보이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add to backstack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backstack에다가 지금 요거 이제 그 새 프래그먼트를 이제 교체를 하는 건데 교체를 하면서 우리가 백스택에다가 넣게 됩니다. 즉 이전 프래그먼트를 백스택에다 넣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백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새로 교체한 게 사라지면서 그 직전에 있던 프래그먼트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뭐 눌러서 새로운 화면 나오면 백 버튼 누르면 뒤로 갈 때 그 전 화면이 나오게 하는 이제 그런 걸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Add to Backstack을 안 하게 되면 이제 그런 백스택에 그 전 프래그먼트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백 버튼을 눌렀을 때 그 전 프래그먼트가 나타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지가 않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 주제로 프래그먼트와 뷰 모델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뷰 모델을 이용을 하면 우리가 액티비티와 프래그먼트 또는 프래그먼트들끼리 데이터를 공유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액티비티 안에 우리가 이제 프래그먼트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액티비티와 프래그먼트는 사실 이 프래그먼트라는 거는 우리가 꼭 이 액티비티에서만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액티비티에서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두 개 안에 서로 뭔가 이렇게 타이트하게 연결되는 어떤 그런 코드를 쓰지 않아야 됩니다. 즉, 얘가 이 액티비티를 뭐 지칭하는 코드를 쓴다든지, 이 액티비티는 이 프래그먼트를 지칭하는 코드를 쓴다든지,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피하면서 데이터를 공유하기 위해서 중간 부분에 뷰 모델이라는 걸 만드는 거죠. 이 뷰 모델을 통해서 액티비티와 프래그먼트 또는 프래그먼트들끼리 데이터를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지만 라이브 데이터와 함께 쓰는 게 여러모로 편리합니다. 그래서 뷰 모델의 데이터가 변경될 때마다 라이브 데이터에 등록해놓은 업저버를 통해서 이제 위젯의 내용을 확 바꾸게 한다든지 그런 코드를 만들어주면 편리하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보면 액티비티 프래그먼트에서 뷰 모델 객체에다가 우리가 데이터를 이제 쓰는 곳, 데이터 라이트 하는 데서는 이제 뷰 모델 포함된 라이브 데이터 객체에다 데이터를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이제 받는 쪽에서는, 읽는 쪽에서는 이제 라이브 데이터의 옵저버를 통해서 이제 데이터를 자동적으로 읽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자, 이 뷰 모델을 이제 공유하는 뷰 모델인데, 액티비티에서 만들 때와 프래그먼트에서 만들 때 서로 다른 델리게이트를 쓴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뜬금없이 델리게이트가 나왔는데요. 델리게이트는 잘 기억이 안 난다면 우리가 코틀린 배울 때 프로퍼티 델리게이션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뷰 모델을 만들 때는 뷰 모델 프로바이더 get 뭐 이렇게 해가지고 뷰 모델 프로바이더를 이용해서 우리가 뷰 모델 객체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보다 더 편리한 좀 새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하면서 생긴 기능인데요. 여러분들이 이거 실습할 때는 다 최신 버전으로 다 업그레이드 해놓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델리게이션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요거보다 좀 더 편리하게 뷰 모델 객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실제 코드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근데 그때 쓰는 델리게이션 그 프로퍼티 함수가 액티비티일 때와 프래그먼트일 때 다른 걸 써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myViewModel 지난 시간에 했던 거랑 비슷한 건데요. myViewModel이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요. 자, 그 다음에 데이터를 write하는 listFruitFragment라는 걸 하나 만들고, 그 다음 데이터를 받는 프래그먼트로 detailFruitFragment라는 걸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액티비티는 fruits activity, 그다음 레이아웃은 세로 방향, 가로 방향 두 가지로 만들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fruits activity 레이아웃으로 이거는 vertical, 세로 방향이고 이거는 가로 방향으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액티비티에는 두 개의 프래그먼트 뷰가 있습니다. 자, list fruits 프래그먼트, 여기 얘기했던 거, 그 다음 detailed fruits, 그럼 가로 방향으로는 마찬가지로 list fruits, detailed fruits예요. 그러니까 세로 방향으로는 위쪽에 리스트와 아래쪽에 디테일이 나오는 거고요. 가로 방향으로는 왼쪽에 리스트, 오른쪽에 디테일이 나온다. 이렇게 이제 두 개의 레이아웃을 만든 겁니다. 그렇지만 프래그먼트는 똑같은 프래그먼트를 재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데이터는 얘가
데이터를 쓰는 거고 얘는 데이터를 읽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얘는 리스트 같은 버튼으로 되어 있고요. 버튼을 누르면 그 눌린 버튼이 어떤 게 눌렸는지 여기에서 이제 보여주는 거죠. 실제로 이 이름을 리스트 디테일이라고 한 거는 보통 이런 용도입니다. 왼쪽에 목록이 보여지면 이 목록을 뭔가를 선택을 하면 여기에 그거에 대한 자세한 걸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아직 그 리스트 뷰를 어댑터 뷰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여기다가는 버튼으로만 눌러놨고요. 이쪽은 그냥 버튼이 뭐가 눌렸는지만 버튼이 아니라 라디오 버튼으로 해놓고 이걸 선택을 하면 뭐가 눌렸는지 그 라디오 버튼의 아이디만 표시하도록 그렇게 간단하게 예제로 만들었습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코드를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프래그먼트에서 뷰 모델 클래스를 먼저 볼게요.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것과 거의 같고요. 자, 뮤터블 라이브 데이터로 만드는데 자, 이건 어떤 라디오 버튼이 선택됐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초기 값은 임의로 -1을 했고요. 자, 이렇게만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래그먼트에서 우리가 이제 뷰 모델 객체를 가져오는 방법입니다. 자, 이때 우리가 activity view models라고 하는 요걸 이용해서 얘한테 요 함수에게 뷰 모델 객체 가져오는 방법을 위임을 델리게이션을 하게 됩니다. 자, 코틀린은 by라는 걸 이용해서 델리게이션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요거 이제 그 리스트 프래그먼트고요. 자, 요 뷰 모델을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만드냐면 activity view models라고 하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만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만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만 해주면 알아서 my 뷰 모델의 싱글턴 객체를 만들어서 리턴 해주게 되고 얘는 라이프 사이클이 액티비티가 실제로 죽을 때까지 액티비티가 실제로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프래그먼트이기 때문에 액티비티 뷰 모델즈라고 합니다. 액티비티 뷰 모델즈예요.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다른 프래그먼트에서도 액티비티 뷰 모델들을 쓰고요. 그러면은 하나의 액티비티, 같은 액티비티에 들어있는 프래그먼트들은 뷰 모델을 공유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 리스트 프래그먼트에서는 그 라디오 버튼이 눌릴 때 이건 여러분들이 잘 코드를 알아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라디오 버튼과 라디오 그룹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 버튼이 눌릴 때 어떤 게 눌렸는지 체크 아이디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뷰 모델의 select live data 값에다가 변경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라이브 데이터니까 값을 변경해주면 이 라이브 데이터에서 옵저버하고 있는 옵저버에게 바로 알려주게 되겠죠. 그쪽 콜백이 불리겠죠. 자, 누가 그걸 하고 있겠어요? 아까 제가 디테일 프루츠 프래그먼트가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보면 여기 디테일 프래그먼트가 있고요. 얘도 똑같은 방식으로 액티비티 뷰 모델즈로 이 델리게이터에 의해서 뷰 모델을 만듭니다. 그리고 select live data에 대해서 옵저브를 하는 거고요. 자, 이때 요거 뷰 라이프 사이클 오너를 넣어주면 됩니다. 요거는 프래그먼트가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냥 사용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다 넣어주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 이제 이 디폴트 값 it이 이제 그 selected 값이에요. 요거는 그냥 요 텍스트 뷰에다가 그 값을 그냥 표시만 해주도록 그냥 간단하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제 하는데요. 지금 여기에 보통 이 옵저버 할 때 우리가 액티비티 할 때는 여기다 this를 쓰면 됐어요. 자, 근데 프래그먼트에 this를 쓰지 않는 거는 자, 뷰가 없어진 다음에 프래그먼트가 살아있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뷰가 업데이트가 된다 하거나 하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서 뷰 라이프 사이클 오너를 사용을 하는 게 안전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액티비티에서는 이제 뷰 모델 객체를 가져올 때, 자, 뷰 모델즈, 액티비티 뷰 모델이 아니라 그냥 뷰 모델즈로 델리게이션을 해서 가져옵니다. 가져오는 거고요. 그래서 얘도 뭐 얘는 다른 건 아니고 타이틀을 선택한 그 레디오 버튼 아이디로 바꾸게 그렇게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종합해 보면은 액티비티가 있고 그 안에 프래그먼트가 있는데 이 뷰 모델이라는 거를 세 개가 모두 다 같이 공유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단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이 액티비티 안에 이 두 개의 프래그먼트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뷰 모델을 공유할 수 있는 겁니다. 즉 액티비티는 자기 거니까 뭐 당연히 이렇게 뷰 모델에서 뷰 모델을 만들 수가 있고요. 이 두 개의 프래그먼트는 이 액티비티에 포함이 돼서 이제 살아났을 때 그 액티비티 뷰 모델에 의해서 이 뷰 모델을 공유를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만약에 여기 요걸 x라고 할게요. 요 프래그먼트 x가 만약에 b라는 프래그먼트에서 들어가서 사용이 된다. 그럼 얘가 쓰는 그 뷰 모델은 이 b 액티비티와 공유를 하는 거지 이 a과 공유를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프래그먼트가 my뷰 모델이 아니라 다른 걸 써야 된다. 그러면 이제 그거에 맞게 또 그건 이제 바꿔야겠죠. 바꿔야 되겠고 어쨌든 이 프래그먼트가 쓸 데이터 모델은 어쨌든 뭔가를 하나 만들어 놓고 뷰 모델을 만들어 놓고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거를 이제 요거를 이제 근데 꼭 뭐 얘가 액티비티가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프래그먼트들끼리만 액티비티 뷰 모델을 불러서 프래그먼트들끼리만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요. 자, 여러분들이 예제 코드를 가지고서 빌드를 해서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실행이 될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레디오 버튼을 선택을 하면 이거에 대한 아이디가 이거거든요. 그래서 액티비티한테도 가서 타이틀이 변경이 되고 이 부분도 값이 변경이 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 상태로 가로 보기를 하더라도 액티비티랑 프래그먼트가 다 새로 만들어지겠지만 뷰 모델이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주제로 내비게이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자, 우리가 이제 좀 전에는 우리가 한 화면에 프래그먼트 두 개를 동시에 사용하는 그런 거였기 때문에 사실 별 필요가 없었는데, 자, 한 액티비티에 프래그먼트 여러 개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UI를 많이 설계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이 프래그먼트에서 이 프래그먼트로 이동할 때 이게 얘가 누군지 알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쉽게 도와줄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내비게이션입니다. 내비게이션을 이용을 하면 우리가 이렇게 프래그먼트들끼리 전환을 할 때 좀 더 쉽게 할 수가 있고 또 백스택도 쉽게 알아서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jetpack 내비게이션이고요. 안드로이드 X에 포함되어 있고요. 이 내비게이션은 크게 세 가지 주요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런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이제 이동하는 요거를 나타내주는 걸 이제 표현하기 위한 내비게이션 그래프가 있습니다. XML로 우리가 이제 그려주게 되는데 실제로 XML로 만들어지지만 우리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디자인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내부 호스트라고 해서 이거는 뭐냐면 액티비티 레이아웃에 이제 그 프래그먼트가 들어갈 위치입니다. 우리가 아까는 이제 프래그먼트 위치를 프래그먼트 컨테이너 뷰라는 걸 이용해서 프래그먼트 들어갈 위치를 정해줬는데요. 이번에는 내부 호스트라고 하는 내부 호스트 프래그먼트라는 걸 이용을 해서 그 위치를 정해줍니다. 그럼 이 안에 우리가 내부 컨트롤러를 이용을 해서 여기에 들어갈 그 프래그먼트들을 알아서 컨트롤러가 바꿔주게 됩니다. 우리는 이 컨트롤러를 이용을 해서
어떤 이동을 하겠다, 어디로 가겠다라는 것만 알려주면 알아서 컨트롤러가 다 바꿔버리고 백스틱에 넣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다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컨트롤러를 이용해서 쉽게 프래그먼트들 간의 이동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뷰 모델을 이용을 하면 이 프래그먼트들끼리 데이터 공유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강의 자료에서는 얘기를 하지 않지만 세이프 아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걸 이용하면 또 좀 더 안전하게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따가 얘기를 하겠지만 이거 이동할 때 아이디를 이용해서 이동을 하거든요. 아이디를 잘못 쓰면 실행할 때 런타임 오류가 날 수도 있는데 그거를 컴파일 타임에 우리가 체크해 줄 수 있는 방식이 세이프 아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사람들은 좀 더 찾아서 공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네, 내용이 너무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꼭 한번 찾아서 공부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 또 내비게이션 코드랩이 있습니다. 그 구글의 안드로이드 코드랩 중에 내비게이션이 있는데요. 우리 이 강의 자료만으로 뭔가 좀 너무 간단하다, 좀 더 공부해보고 싶다는 사람은 이 코드랩을 꼭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세이프하고 얘기도 나옵니다. 자, 먼저 내비게이션을 쓰려면 내비게이션 그래프부터 만들어야겠는데요. 자, 내비게이션 그래프는 파일, 뉴, 안드로이드 리소스 파일을 해서 만들게 됩니다. 파일 이름은 여러분 적당히 하시면 되고요. 그냥 내부라고 했습니다. 리소스 타입은 반드시 내비게이션으로 골라줘야겠고요.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두면 되겠습니다. OK를 누르면 되겠고요. 그러면 내비게이션이라는 디렉토리가 생기고 내부 XML 파일, 내부 XML 파일이 만들어지고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이 내비게이션 관련된 내비게이션 프래그먼트와 내비게이션 UI를 추가할 건지 묻게 됩니다. 이때 그냥 OK 눌러주면 빌드 그레이드에 자동으로 이 파일이 추가가 됩니다. 혹시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이게 안 뜨면 여러분들이 직접 추가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부 호스트를 추가를 해줄 텐데요. 이제 목적지 화면을 이제 보여주는 내부 호스트입니다. 자, 내부 호스트를 추가해주는 거는 자, 우리가 프래그먼트를 추가해주는 프래그먼트 컨테이너 뷰가 있었죠. 자, 여기에 우리가 내부 호스트, 얘가 내부 호스트다라고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주냐? 이름을 안드로이드 X 내비게이션 프래그먼트 내부 호스트 프래그먼트라고 만들어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디폴트 내부 호스트를 true로 만들어줘야 되고요. 이거는 우리가 내부 호스트를 한 액티비티 안에 여러 개를 만들 수도 있는데 그때 얘를 디폴트로 쓰겠다라는 겁니다. 여러 개 만드는 경우는 그렇게 흔한 경우는 아니고요. 보통 하나를 많이 씁니다. 그 다음 여기 내부 그래프를 지정해 줍니다. 아까 앞에 만들었던 내비게이션 그래프를 지정을 해줍니다. 이렇게 빨간 표시로 해놓은 거 해주고 나머지는 아까 우리가 프래그먼트 처음에 할 때 했던 것들과 똑같이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내부 호스트를 추가해주고 이제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내비게이션 그래프에다가 만들고 컨트롤러로 이동할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내비게이션 그래프를 만들려면 이제 그 대상 목적지 프래그먼트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세 개의 프래그먼트를 레이아웃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go to navy 1, go to navy 2, go to home. 그러니까 얘가 navy 1이고요. 얘가 navy 2입니다. 그리고 얘가 홈이고요. 첫 화면. 그래서 홈 프래그먼트, navy 1 프래그먼트, navy 2 프래그먼트 레이아웃을 이렇게 세 개를 만들고 세 개의 클래스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만 해주면 우리가 프래그먼트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그래프 디자인에서 우리가 이제
방금 만든 목적지들을 추가할 겁니다. 자, 이 내비게이션 그래프를 더블 클릭을 하면요, 이런 디자인 화면이 나옵니다. 이때 요 추가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들었던 이제 그 내비 1 또는 홈, 내비 2가 나옵니다. 그때 눌러서 추가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우리가 요거를 눌러서 새로 프래그먼트를 만들면서 추가를 할 수도 있는데요. 그거보다는 만들어 놓고 추가를 여기서 선택을 해서 추가를 하면 좋겠습니다. 선택을 하면 지금 여기 이미 3개가 추가가 되어 있는 그림인데요.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번엔 이렇게 이런 화살표를 만들 건데요. 화살표를 어떻게 만드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출발지. 자,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 여기를 클릭을 한 다음에요. 이 오른쪽 원을 선택을 합니다. 원을 선택을 하고 쭉 드래그를 해서 원하는 목적지에서 여기서 뗍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화살표가 자동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화살표 이름은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거다라는 이름이 자동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나머지 화살표들도 그렇게 다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래서 이건 지금 보면은 갈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다시 원래대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만약에 홈에서 내비트로 가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에서 같이 내비게이션 그래프를 만들고 이제 그 프래그먼트들 간의 이동을 하려면은 우리가 내부 컨트롤러라는 거에 내비게이트 메소드를 호출해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아까 이제 우리가 이 프래그먼트 화면 사이를 잇는 화살표를 만들었었는데 이 화살표마다 아이디가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액션이라고 하는데요. 이동 액션이라고 하는데 이 이동 액션을 이 내비게이트 메소드의 인자로 이와 같은 식으로 인자를 줘서 우리가 프래그먼트 간의 전환을 이동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 이 예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홈 프래그먼트에 이제 그 버튼을 눌렀을 때 내부 컨트롤러 객체를 가져오고요. 그거에 내비게이트 메소드를 호출을 하는데 그때 우리가 이 홈 프래그먼트에서 내부원 프래그먼트로 가는 화살표 액션입니다. 그걸 주고 내비게이트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find nav 컨트롤러는 우리가 프래그먼트나 액티비티에서 호출할 수가 있는데 이제 기본 nav 컨트롤러 객체를 리턴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프래그먼트에서 이 onView created는 우리가 액티비티 같은 경우는 onCreated고 거기서 바로 find view by id를 이제 액티비티 메소드로 사용할 수 있었지만 프래그먼트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인자로 전달되는 뷰를 가지고서 우리가 find view by id를 하면 프래그먼트 레이아웃에 들어있는, 즉 프래그먼트 레이아웃을 우리가 이렇게 생성자 인자로 전달을 하고 있죠. 이걸로 이제 인플레이트가 된 뷰에서 우리가 요 아이디에 해당되는 위젯을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나머지들도 다 그렇게 하면 이 부분 여기서 이제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여기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다시 홈으로 가는 이런 액션들을 다 등록해주면 버튼 눌렀을 때 이동할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게 지금 계속 순환을 하잖아요. 그러면 백스택에 계속 쌓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서 홈으로 되돌아갈 때는 이 백스택을 다 날려버리고 싶겠죠. 그게 자연스럽겠죠, 당연히. 그럴 때는 이 액션에다가 요 액션을 선택을 하고요. 선택이 되어 있는 거예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요걸 선택을 하고 팝업 2와 팝업 2 인클루시브를, 팝업 2는 홈 프래그먼트로, 그 다음에 팝업 2 인클루시브는 true로 바꿔줍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자, 이걸로 이동을 하면 백스택을 하는 게 아니라 팝업가 이거 다 없어지고
마치 홈 프래그먼트가 새로 팝업 됐듯이 새로 나타나는 걸로 해라라는 얘기입니다. 홈 프래그먼트고, 그 다음에 팝업 to inclusive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 얘까지 본인도 포함해서 다 날리라라는 얘기입니다. 다 날리고 홈 프래그먼트로 팝업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게 되면 기존에 있던 백스택 다 날리고 바로 그냥 홈 프래그먼트로 가게 되고, 여기서 백 버튼을 누르게 되면 얘로 되돌아가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사라지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실행을 해보면 이걸 누르면 일로 가고요, 이걸 누르면 일로 가고, 이걸 누르면 이쪽으로 가게 되고요. 여기서 백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액티비티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간 다음에 여기에서 백 버튼을 누르면 다시 이쪽으로 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백 버튼을 누르게 되면 다시 앞에 내비원으로 되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상으로 우리가 프래그먼트에 대해서 기본적인 프래그먼트 사용 방법, 그 다음에 뷰 모델과 같이 쓰는 방법,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과 쓰는 방법, 이렇게 크게 세 가지 프래그먼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외에도 프래그먼트 내비게이션으로 뭐 다이얼로그 프래그먼트를 쓰는 방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또 다른 방법들이 있는데요. 그것들은 우리가 나중에 다이얼로그 할 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보고 따라하기 실습도 해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